안녕하세요. 이레인빛의 김영준입니다.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1년 된 중고 스파크를 219만 원짜리 차량을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. 간단한 경정비까지 전부 마무리가 돼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차량가액은 219만 원이었고요. 매도비 44만 원, 딜러 수수료 30만 원, 보증보험료 8만 1,070원, 그 다음에 출고보험 16,000원 정도 해서 총 구입을 할 때 302만 7,070원이었는데 뒤에 나머지는 좀 떨어내달라고 해서 3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가져와서 가장 기본적인 정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14만 킬로 정도 뛴 차였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은 무조건 갈기로 마음을 먹었고요.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도 꼭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도 좀 점검을 부탁을 드렸어요. 저희 회사 차량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정비소여서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시운전을 해보시고 차량 밸런스 너무 좋고 엔진 소리도 너무 좋다. 대신 이제 어쨌든 미션 오일하고 엔진 오일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 합쳐서 18만 5천 원에 교환을 했습니다. 아마 다른 데 가서 교환을 하시면 제 생각에 이거보다는 좀 더 비싸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타이어도 리어 타이어 쪽은 아주 약간 남아있긴 했는데 타이어가 좀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네 짝을 다 교환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타이어가 원래는 155, 70R14 타이어거든요. 그러니까 폭이 155mm고 155mm의 70% 높이를 가지고 두께를 가지고 휠의 사이즈는 14인치. 이게 원래 순정 사이즈였는데 지금 이 사이즈를 별로 쓰는 경우가 없어서 타이어 가게에 문의를 했더니 그 사이즈는 재고가 없고 그걸 광폭으로 바꾸면 165mm에 60%의 높이를 가지는 그리고 14인치짜리 그래서 165, 60, R14 사이즈는 재고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교환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교환을 했을 때 장착비를 포함해서 총 26만 원이 들었습니다. 거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점검을 했는데 라이닝은 한 80% 정도가 남아있어서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정비소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중고차 구매한 게 좀 오랫동안 매장에 세워져 있던 차인 것 같다. 그래서 디스크에 굉장히 녹이 많이 쓸어 있어서 뭐 녹이라는 게 계속 타다 보면 패드에 어느 정도 깎여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정비를 한 사례를 보면 녹이 좀 많이 쓸었던 것들은 디스크를 교체하지 않으면 완전 정상까지는 안 간다. 근데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거는 선택을 해도 될 것 같다. 대신 처음에 초반에 살짝 밀리거나 또 녹이 계속 쓸 테니까 며칠 동안 안 쓰면 녹이 좀 쓸려 나갈 때까지 약간씩 밀리고 약간의 소음, 그러니까 끽끽하는 라이닝이 다른 그 소음이 아니고요. 타보니까 좀 드드드득 하는 소음이랄까? 약간 스스스슥 하는 소음이랄까? 이제 그 뭔가 녹이 좀 묻어 있어서 좀 깎여 나가는 그런 소음이 초반부에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으면 소음이 없어지길래 일단은 그거는 좀 도도 될 것 같아서 그 디스크 쪽은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엔진 오일, 미션 오일까지 교환하고 타이어까지 교환을 했을 때 총 347만 2,07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. 그리고 소소하게 이제 뭐 에어컨 필터도 좀 갈고 와이퍼도 좀 갈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뭐 몇만 원 들어서 거기까지 교환을 했을 때 49만 3,580원이 들었어요. 이 정도까지가 들게 되고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를 설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세트로 구매를 하니까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가 16만 8천원,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거치대 7,500원. 그리고 제가 원래는 직접 장착을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찾아보니까 스파크 쪽 리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와이퍼도 뜯어내야 되고 가니쉬도 뜯어내야 되고 구멍도 너무 작아서 전선을 빼기도 어렵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이 걸릴 것 같아서 요새 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도 제가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설치 비용이 8만 원이 들었어요.
그래서 거기까지 했을 때 이제 처음 중고차 금액부터 지금까지 374만 9,08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. 그 뒤가 이제 보험인데, 저희 출고보험을 일주일짜리 들었으니까 이제 보험을 들 때가 돼서 보험을 드는데, 보험은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일 거예요.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 혼자 운전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보험료가 제가 타고 다니는 EV6보다 조금 더 나왔네요. 그래서 58만 1,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하면 433만 8,080원이에요. 그래서 2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으니까 431만 원 정도가 총 소요가 됐고요.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사실 중고차 금액을 처음에 219만 원을 잡았을 때 214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. 네, 여기서 저희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를 삭제를 하면 175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된 거거든요. 보험 포함을 했을 때요. 그래서 그 개인이 판단을 하셨을 때는 내 보험료는 얼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, 가장 일반적으로 스파크 경차를 샀을 때 이거보다 차량 가액이 높아질수록 수수료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차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 중고차 금액 219만 원짜리를 샀을 때 302만 7천 원이 들었으니까 수수료 부분만 83만 7천 원 정도 들었거든요.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는 어쨌든지 간에 뒤에 정비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구입을 할 때 최소 비용이 한 83만 원 정도는 들겠구나, 요거를 감안하시고 중고차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보험과 아주 간단한 경정비까지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서 여유를 가지신다면 차량가액 플러스 200만 원 정도는 더 들어야 안전에 문제없는 정도까지 차량을 관리를 해서 타기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은 중고차 구입할 때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금액만 사실 사람이 먼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